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얼마 전에 구하라라고 하는 가수 있었잖아요. 가수 구하라 사건이라고 뉴스에 좀 많이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이 유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과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유류분 많이는 들어봤지만 사실 내용이 뭔지, 유류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유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주요 내용, 유류분 제도의 의의,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아래에서는 재산 처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해서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 전부를 처분할 경우 법정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사실 유류분 제도가 생긴 것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었고 그 재산을 이제 그 집안의 대표인 아버지께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미 그 재산을 함부로 아버지께서 다 사용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자식들이 같이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근래에는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다 각자 생활을 하고 각자 재산을 증식하기 때문에 과연 종래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타당한 것인지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어요. 유류분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에 거래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요. 아버지께서 이미 처분했는데 유류분으로서 다시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거래 안전이 약간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손 및 유족의 독립생활 정신, 이제 자식들 또는 유족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활을 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류분권, 이제 권리할 때 권이에요. 유류라는 것은 남을 유, 머무를 유 이런 뜻인데 법정 상속분에서 얼마간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근친자에게 보류되어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 생전처분은 생전에 증여하는 거고요. 사인처분은 이렇게 사인증여, 돌아가시면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것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상속 재산의 일정액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이에요. 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권은 잠재적인 성격을 지닌 기대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어요. 예컨대 유류분 권리자는 장래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증여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형제 2명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재산을 다 형한테만 주고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럼 이제 동생이 앞으로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될 텐데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형이 다 이거를 써버리거나 없애버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은 없습니다. 이게 좀 한계이기도 하죠.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해요.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 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각서를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각서를 받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나는 예전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써줬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류분권 포기는 무효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해서 볼게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이제 바로 아래, 비속 아래에 자식
또는 손자녀가 비속이죠.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법정 상속분은 아내 1.5, 자식 1. 그리고요. 그 유류분은 거기에 2분의 1. 법정 상속분의 절반. 배우자도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만약에 이제 아래는 없고 위만 계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뭐 아내도 그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없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실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3분의 1. 예, 직계 존속은 좀 낮게 봅니다. 과거에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도 있었어요. 이것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유류분권자였는데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 취지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재산 처분의 자유,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헌을 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뭐 아버지, 삼촌, 고모, 뭐 그다음에 조카들, 그다음에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형제 자매들, 삼촌, 고모들한테도 일정한 유류분, 뭔가를 좀 물려주는 게 맞았다고 본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지나치게 어떤 뭐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형님의 재산에 동생들이 기여를 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시대가 가면서 이제 제도가 좀 바뀌는 거죠.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태어나야죠.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있는 유류분 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 직계 존속은 유류분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세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아내와 자녀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니까요. 그런데 자식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내와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됐을 때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른바 구하라 사건 이후에 최근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때는 부양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로 한정이 됩니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안 했으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방법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상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상속인 중에 누구는 상속권이라든지 유류분권이 없다라고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언 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하라 사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하라라는 가수였죠. 가수가 이렇게 사망 후 그 전까지 전혀 친모로서 구하라 씨를 부양하지 않은, 제대로 키우지 않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상속권 그리고 유류분권 등을 주장해가지고 상당한 재산을 가져갔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부모에게까지 이런 상속권을 인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민법이 개정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권을 아예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산정. 먼저 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한 다음에 채무 전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 개시 시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떤 재산을 갖고 계신지 사실 이거 알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부 관리 인터넷 사이트 안심 상속 원스톱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사이트에서 지금은 조회가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산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에 행한 증여가 원칙인데요.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갈 것을 알고 증여할 때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예외이긴 한데 실무상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재산이 얼마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3자에게 전혀 이제 상속과 관련 없는 분들에게 돈을 증여했다. 이것은 1년간 안에, 돌아가시기 1년간 안에만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에 특별한 누구에게, 뭐 아내에게 또는 특별한 자녀에게만 돈을 줬다, 증여를 했다. 이거는 1년 전에 했건, 뭐 5년 전에 했건, 10년 전에 했건 다 포함이 돼요. 이거는 서로가 손해를 갈 것을 알고, 유류분권자에게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예외인 경우가 실무상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순상속분액은 적극 상속 재산액 곱하기 상속분율, 그 다음에 상속 채무액 곱하기 상속분율을 이렇게 빼면 된다. 그러니까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 중에는 적극 재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극 재산, 즉 채무, 빚도 있죠. 그거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유류분액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재산에서 유류분율, 유류분율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그리고 당해 상속인의 수증액, 수증액은 이미 받았던 재산, 이거를 빼면 유류분액이 되고, 부족액은 위에 말씀드린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계산은 조금 글로 써서 좀 복잡한데요. 어차피 기본적인 곱하기 빼기 정도의 산수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무한정 보장되지 않아요.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이때 청구, 행사는 재판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재판 외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너 내가 유류분 얼마 있는데 그거 반환해라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의사표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1년 이내에 의사표시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했네 이렇게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 것을 권하고, 그게 아니면 뭐 통화 녹음 또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이미 지났다. 나도 잘 몰랐다. 연락이 끊고 살다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멸시효라고 보는데 학설은 제척기간이라고 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예전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멸시효는 중단이 될 수 있어요. 10년 지나기 전에 청구하면은 일단 6개월간 중단이 됩니다. 이런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으로 보면 중단이 없어요. 무조건 10년 지나면 안 됩니다. 판단을 못한다,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죠. 다음은 성공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 이거는 보통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원고가 아니었고요. 피고분이었어요. 제 의뢰인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원고였습니다. 원고들은 망인, 원피고들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 의뢰인에게만 많은 부동산을 넘겨주고 유증을 하셨고 유류분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조정 절차에서 감정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뭐 부동산의 시가도 감정을 하고 감정평가사님들이 실제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금액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런데 결국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유류분으로서 각 2억 원씩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들인데 내가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 2억 원씩 반환하는 것은 지나치다. 가액 반환이 아닌 원물 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 어떻게 하면 감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 중에 금양임야 및 묘토. 금양임야 및 묘토라는 것은 무덤 주변에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무들 세우고요. 풀을 작게 잘라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묘토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밭, 보통 그렇게 키우는 조그만 땅, 이걸 이제 묘토라고 합니다. 이런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 재산이 아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 예전에는 이제 큰 아들이었는데 장자가 승계를 했는데 요새는 큰 딸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면은 뭐 작은 딸 또는 작은 아들도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상대방 변호사님이 원고들 중에 부동산 지분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분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하셨나 그랬는데 그분들은 부동산이 발생하면 이렇게 지원받는 것들을 못 받게 되신대요. 그래서 부동산 지분 우린 필요 없다. 돈으로 달라. 가액 반환이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양임야와 묘토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하면서 금양임야로 신고하면은 여기는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다 상속받는 걸로 봐가지고 상속세까지 납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금양임야나 묘토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어요. 사건 결과 재판부는 가액 반환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담당 변호사 주장과 같이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라는 점에서 금액이 아닌, 현금이 아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라. 그러니까 땅을 받은 거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땅의 지분을 주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금양임야 묘토와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주장과 같이 이미 상속세 신고할 때 이거를 일반 땅으로 다 봐서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뭐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일부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효과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 한해 가액 반환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유류분 권리자가 돈으로 주세요 라고 이제 가액 반환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원물 반환해야 된다라고 다투지 않으면 가액 반환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속 재산의 금양임야 및 묘토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이제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때 금양임야 묘토는 이거는 상속세 안 내도 됩니다. 비과세예요. 이제 이렇게 따로 신고를 하셨어야 됐다.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방 입장,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 기간을 잘 확인해서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그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약 12년 전에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적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이 모두 차지한 것 같아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거는 제가 사실 여러 번 상담을 받은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또 쉽게 답을 아실 거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할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법률 관계를 다시 또 막 뒤집어야 되거든요. 다시 돌려주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소멸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돼요. 난 돌아가신지 몰랐다. 이거는 어떤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다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로서 아쉽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멸시효는 항변사항이에요. 항변사항은 상대방, 반대 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으면 우리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분 반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약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유일한 상속 재산으로 남겨주셨는데 다른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면서 등기까지 해버렸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에게만 해당 건물을 주시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뻐했거든요. 제 권리를 찾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우선 해당 유증이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증에 대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다른 형제가 함부로 이거를 만들었다 라고 한 사정이 있다면 유증은 무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 건물의 상속분 전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이거는 형이 함부로 위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보통은 사무소 위조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을 정도가 되어야지 무효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유증이 유효하다, 예컨대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제를 상대로 전체 상속분 반환 청구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이거는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형한테만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유리분 권리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라고 한다면 그 2분의 어머니도 만약에 안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형제들에게만 남겨줬다라고 하면 2분의 1을 다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유리분은 그 2분의 1인 2분의 1,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 원물 반환, 그 건물의 공유 지분 주세요, 또는 가액 반환, 그 4분의 1이 예컨대 얼마 정도 되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위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실이 있다면, 다른 재산도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 금액도 반영해서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되고, 그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변호사 박동민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